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ATMT입니다. 현대 캐스퍼를 보고 왔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모델은 인스퍼레이션 노멀 모델입니다. 그동안 경차는 국가정책에 의해서 규정된 부분이 많아서 제조사 입장에서는 수익성보다는 구색을 맞추는 용도로 대응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모든 부분을 아마 여러분들도 부정하지 않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첫 차로 데오 티코로 시작을 해서 데오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그 다음에 기아 모닝, 현재 쉐보레 올류 스파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차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낮은 등급의 소재를 가장 잘 사용하는 차가 아마 경차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소위 굴러가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다른 거에는 특별히 볼만한 게 없는 게 아마 경차가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이제 두 가지 정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경차는 1리터까지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0cc 엔진, 기본 MPI 엔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추가야 90만원 정도 추가하시면 액티브라 그래서 터보 엔진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엔진의 타입이 좀 차이가 있어요. 지금 MPI 기본 엔진, 지금 보시고 있는 요 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 엔진이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70마력짜리 엔진이 들어가고요. 일반적인 차, 그냥 일반적인 경차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GDI, 직분사 엔진에 터보, 싱글 터보가 들어가서 30마력 정도 올라가요. 그래서 100마력짜리 엔진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차를 타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 그러니까 달리는 용도에서 조금 아쉽다, 좀 부족하다 하는 부분을 많이 느끼셨던 분들은 요 차보다는 한 등급 높은 터보 엔진을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터보 엔진이 경차에 처음 적용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전에 기아의 비스토라는 차가 있었는데 그 차도 터보 엔진이 있었습니다. 스틱으로 해서 저도 일부 조금 타본 적이 있거든요. 그 차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터보는 완전히 없어졌다가 다시 이번에 새롭게 수출형에만 적용됐던 터보 엔진을 현대에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감안해 보시고 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우에서 판매하고 있는 스파크도 마찬가지인데, 시트를 이렇게 접게 되면은 요 트렁크 부분하고의 간격이 좀 있어요. 트렁크가 밑으로 좀 내려가 있고 시트가 조금 위에 올라와 있는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조금 메워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시는 차박이라던가 이런 거로 조금 구현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앞좌석이 접어지는 옵션이 들어가 있는 모델은 기본 모델에서는 채용이 안 되고 있고요. 요 모던이라고 하는 1590만원짜리 모델부터 접어지는 옵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차박이라던가 이런 걸 하신다 그러면 요 중간 옵션 이상은 선택하셔야 될 것 같고요. 1열도 이렇게 수동으로 접을 수는 있는데 헤드레스트 부분이 스티어링 휠하고 간섭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아마 그 헤드레스트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시트를 가장 뒤쪽으로 밀은 다음에 접으셔야지 아마 편하게 차박이라던가 이런 거를 이용하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차를 처음 봤을 때 느낌을 좀 말씀드린다고 한다 그러면 그냥 처음에 이제 가격 때문에 아마 초점을 그쪽에 맞춰가지고 좀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용도로 봤을 때는 괜찮다 하는 부분을 좀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각도 같은 경우에도 2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경차들이 뒷열에 그렇게 신경을 좀 많이 안 쓰고 있거든요. 뒤엔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짐차 또는 예비용으로 쓰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는데 4인용 시트로 돼 있다 보니까 시트에 포지션을 앉았을 때도 아래 방석 부분이 좀 넓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클라이너도 35도까지 각도를 좀 뒤로 젖힐 수가 있어요. 용도에 따라서 짐을 더 싣는다 그러면 이렇게 슬라이딩 같은 경우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경차 중에서는 가장 플렉서블하게 조금 유연하게 좀 대응할 수 있는 차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파이핑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게 이제 차 옵션에 따라 가지고 요 파이핑 처리 부분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약간 이제 그 대시보드에 있는 인레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 색감 부분도 조금 변경하실 수 있거든요. 그 부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1열이 접어지는 옵션이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요. 가격은 1870만원이고 모던부터는 40만원 추가하시면 컴포트로 해서 이제 1열 시트도 접을 수가 있거든요. 시트가 접어지면 어느 게 장점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차가 아마 전장으로 봤을 때는 이 스페이스 공간이 완전 다 접어도 1m 한 7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1열을 접게 되면 이런 용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죠.
만약 운전석 뒤에 앉으시면 1열을 접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2열에 동승석에 앉아서 2열에서 이렇게 다리를 올리거나 이렇게 좀 쉼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 일반 경차 쉐보레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런 경차들을 구매하시면 뒷좌석이 고정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다리를 올린다 그래도 허리 등받이 부분이 좀 서 있기 때문에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뒤를 35도 정도 젖힐 수 있기 때문에 다리를 올려도 좀 편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헤드룸이 다른 차보다는 조금 SUV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높게 되어 있는데 2열의 헤드룸도 이렇게 조금 위로 올라가게 좀 파놨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 키가 더 크신 분이 앉아도 여유가 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그 옷걸이라던가 이런 것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좀 부족하다 하는 부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가운데 부분에 독서등이라던가 무드등 같은 거를 등을 하나 더 달아줬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됐는데, 여태 경차는 앞부분은 이렇게 전조등 같은 등이 들어가는데 이 가운데 부분에는 독서등이나 이런 게 채용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 옵션으로 본다 그러면 한 25,000원 정도면은 등 하나 달 수 있는 옵션인데 그런 부분이 좀 없다는 게 조금 아쉽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제 생각에는 캐스퍼는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옵션으로 나눠져 있는데, 스마트 1385만원, 모던 1590만원,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인스퍼레이션은 1870만원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모던이 거의 1600만원인데 여기에 아마 앞좌석 접어지는 1열이 접어지는 거 40만원 또 추가하시게 되면 컴포트 옵션 또 추가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는 아마 꼭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다 동일하게 4.2인치 컬러 LCD로 되어 있는 편인데, 지금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요 캐스퍼의 이런 느낌, 지금 보시고 있는 인스피레이션의 이런 느낌으로 하시려면 중고한 모던 등급에도 143만원 정도 추가하셔야 되거든요. 저는 그럴 바에는 모던 구매하는 것보다는 인스피레이션을 아예 그냥 구매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인스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전방 추돌 보조 장치라던가 후측방 충돌 보조 이런 안전 기능이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용을 많이 안 하실 수도 있지만 ACC 기능,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러 기반으로 되어 있는 게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비상 라이트를 왜 눌러봤냐면, 깜빡깜빡거리는 거는 다 동일하겠지만 예전에 국산차 같은 경우 요 세모 모양의 등이 안 들어와서요. 근데 지금 요 경차에도 요 세모가 이게 유럽 타입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되어 있고, USB가 지금 2개가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납 공간이 약간 작기는 한데 요 안쪽에 앰비언트 라이트 부분에도 수납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좀 수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콘솔 박스도 넉넉하게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차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런 이제 그 수납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채워주고 있고, 1열 시트는 둘 다 열선이 들어가 있는데 운전석만 통풍 시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보게 되면 드라이브 셀렉트 모드하고 트랙션 모드를 조정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이 버튼을 푸시 타입으로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스노우 머드, 샌드 타입으로 해서 트랙션을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엔진의 기능이라던가 이런 걸 조정을 해서 차량의 미끄러워짐을 감지하고 주파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장치거든요. 이게 들어가 있고, 푸시로 한 번 더 눌러주시게 되면은 스포츠 모드하고 일반 노멀 모드하고를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엔진이 달라지는지 안 달라지는지는 제가 아직 타보지 못해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래도 그래픽상에서 빨강색, 파란색으로 이렇게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이드 브레이크는 풋 브레이크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스펜디드 타입의 악셀로 되어 있다는 거, 요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상당히 좀 잘 들어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좀 불편한 부분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스티어링 휠 수동으로 높낮이 조절할 수 있는 틸팅 기능은 들어가 있는데 텔레스코프 기능이 빠져 있어요. 뭐냐면 핸들을 뽑았다가 넣었다가 하는 기능이 있어야지만 남자분들도 약간 키가 크신 분들이 있으니까 타기가 좀 편한데, 요 기능은 또 빠져 있더라고요. 이게 되게 아쉽습니다. 왜냐면 스티어링 휠 높낮이 조절하는 것까지 있다 그러면 텔레스코프 기능도 집어넣어주는 게 좋은데 그 옵션이 조금 빠졌다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이 부분 다음에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고, 지금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 경차보다는 방석 길이가 넓어요. 그래서 좀 편하고, 좀 특이한 거는 1열 시트하고 지금 컵홀더가 이 암레스트 부분의 밑에 위치하고 있는데 일체형 타입으로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독특하다 하는 느낌이 있고, 아마 저 부분을 좀 공갈로 메꿀 수 있다 그러면은 아마 여기에 조금 다른 친구들도 좀 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기는 하네요.
네, 뭐 전체적으로 그냥 캐스퍼를 여기저기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실제 제가 그냥 위장막 씌웠을 때 봤을 때는 되게 상당히 좀 작다 하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아마 요거 일반 도로에서 보면 조금 작게 느끼실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일반 경차하고 규격은 동일하기 때문에 높이 차이만 있다고 해서 차가 크게 느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전시장에 가셔서 딱 요 차만 놓아져 있는 걸 본다 그러면 생각보다는 차가 작지 않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다른 느낌을 아마 매장에서 좀 느끼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요 하얀색 모델은 액티브가 추가되어 있는 터보 모델이거든요. 근데 안에 보시게 되면 오렌지 타입으로 되어 있는 요 포인트라던가 아니면 시트 부분에 이렇게 파이핑 처리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어요. 요것도 지금 이제 옵션 같은 거를 바꾸실 때 색상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파이핑 처리하고 요 대시보드에 들어가 있는 포인트 부분도 색상을 좀 바꿔준다는 거, 요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경차라 그러면 사실 이런 부분까지는 적용된 부분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냥 주는 대로 타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현대자동차가 약간 변화가 저는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경차하면은 완전히 그냥 굴러가는 용도로만 좀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캐스퍼는 기존에 출시했던 경차는 완전히 다른 모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1인 차박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뭐 영상을 찍는 부분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차는 차박이라던가 이런 개인 여행을 할 때 필요한, 그러니까 여행에서 필요한 액세서리 부분을 파트로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에어매트 부분도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고, 아까 그 2열을 접었을 때 약간 밑으로 꺼져 있는 트렁크 공간에 러그지 박스를 넣을 수 있게끔도 되어 있고요. 간단한 트레일러 형식으로 되어 있는 캠핑 트렁크도 제공을 하고 있고, 클로스바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 커튼이라 그래가지고서 차박할 때 필요한 커튼, 캠핑 체어도 판매하고 있고, 루프 박스도 판매하고 있고, 천장에 올라가 있는 루프 바스켓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어떤 분이 잠깐 누우셨는데 여자분 정도는 저는 충분히 누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러기지 박스는 금액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관계자분이 이제 뭐 QR코드 찍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대략 한 9만원 정도? 8만원, 9만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지 방식으로 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런 부분이 이런 액세서리 파트를 공식에서 경차에 판매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이런 파트를 계속 공급을 하고 있고 미리 예상을 하고 제작을 한 게 가격에 일부 반영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이곳은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캐스퍼 전용 스튜디오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모델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냥 캐스퍼만 전시해놓고 직원분들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캐스퍼만 판매하는 이런 쇼룸을 몇 군데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캐스퍼의 가격이 일반 차보다는 조금 인상된 부분,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이 아마 이런 부분까지도 차값에 적용을 해서 아마 차 가격이 조금 올라간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긴 합니다. 이건 제 내피셜이고요. 정확한 건 제가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네요. 일단 캐스퍼는 저는 기존의 경차의 그런 테두리는 조금 벗어난 현대자동차가 완전히 이제는 이 경차를 통해서 기존에는 이제 수익을 많이 창출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현대자동차가 이제 경차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수익을 창출한다는 거는 이제 어두운 면도 있고 밝은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어두운 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가격이 조금 높아졌다는 거. 이 부분이 아마 어두운 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밝은 면은 이제 경차의 틀에서 조금 벗어나서 탈만한 자동차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많이 보여주는 것이 기존의 경차 하면 해치백이 주류였는데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SUV 모델로 출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경차 최초로 17인치 타이어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경차에는 ACC 기능, 완전한 그런 ADAS 기능은 들어간 차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상위 모델,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그런 거하고 동일한 ADAS 기능도 들어가 있는 경차를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70마력으로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GDI 직분사의 터보가 달린 모델 100마력 정도, 물론 이제 뭐 출력 차이가 100마력이나 70마력이나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아무래도 마력수가 좀 높아졌기 때문에 최고 속도 부분에서는 조금 더 재미감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터보 모델을 한번 타본 다음에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경차하면 획일화되어 있는 그런 모델, 그냥 국가에서 만들어라, 경차를 만들어라 해서 만든 모델이었는데 캐스퍼 이후부터는 약간 좀 다른 브랜드들, 뭐 쉐보레밖에 없긴 하지만 경차를 만드는 브랜드들도 변화를 좀 가져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 변화 부분의 밝은 면은 옵션이 조금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어두운 면, 다른 브랜드들도 아마 가격이 좀 오를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캐스퍼가 출시한 날 가서 저녁에 가서 요 차를 찍어 왔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정말 한 30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더 영상에 담아오지 못한 부분 여러분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다음에 조금 여유를 잡고 캐스퍼에 대해서 등급별로 조금 더 찍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이텐트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